안세영은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같지만 사실은 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통째로 건드린다. 배드민턴은 특히 그렇다. 축구나 야구처럼 월급형 연봉, 이중시민 종목과 달리 배드민턴은 대회 상금이 달마다 들쑥날쑥하게 찍히는 구조다. 여기에 성적에 따라 붙는 인센티브와 스폰서 계약, 광고 콘텐츠 수익까지 겹치면 어느 달은 숫자가 폭발하고 어느 달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건 버는 돈보다 세금이다.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떼고 들어오는데 국내 정산에서 또 한 번 숫자가 튀는 순간 팬들은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누군가의 실제 소득을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에서 흔히 쓰는 월수입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이런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핵심은 딱 세 가지다. 우승한 달이 왜 유독 커지는지, 비시즌은 왜 갑자기 작아지는지, 그리고 해외 원천 징수와 국내 정산이 어떻게 겹쳐 폭탄 체감을 만들 수 있는지. 먼저 전제부터 정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월수입은 직장인의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찍히는 돈이 아니다. 선수에게 월수입은 보통 그 달에 정산되거나 확정된 총액, 세전 매출의 의미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이 총액은 곧바로 실수령이 아니다. 국제 투어를 도는 선수는 항공 숙박, 트레이너, 코치, 치료제, 활장비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실수령 체감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월수입을 묻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상급 선수가 한 달의 숫자가 어디까지 찍힐 수 있는지 가 종목의 경제적 스케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승한 달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하나만 들어오는 달이 아니라 여러 덩어리가 동시에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이다. 우승한 달에 수입을 크게 만드는 덩어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대회 상금, 성과 인센티브, 스폰서 고정, 월 분할 지급, 그리고 광고 콘텐츠 수익. 이 중 월 수입을 폭발시키는 건 보통 1번과 2번이다. 특히 성과 인센티브는 한 번의 우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승을 계기로 랭킹 유지 조건, 시즌 누적 성적 조건, 연속 결승 조건 같은 트리거가 동시에 켜질 때 덩어리로 붙는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한번 깔아보자. 아래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구간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시나리오다. 우승한 달을 하나 설정한다. 해당 달에 대회 2개를 뛰었고 한 대회는 우승, 한 대회는 준우승에 준하는 성적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상금은 합산 1억 6천만 원 정도가 찍힌다. 여기에 성과 인센티브가 동시에 켜지는 달을 가정한다. 상위 등급 대회 우승 트리거, 같은 항목이 붙고 연속 결승 혹은 시즌 성적 조건, 같은 항목까지 겹치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그림이다. 스폰서 계약은 연 단위로 묶여 있어도 월 분할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정 분할 지급 3,500만 원을 가정해보자. 여기에 캠페인성 광고나 브랜디드 콘텐츠 일건이 겹치면 2천만 원이 추가되는 달이 나온다. 이렇게 잡으면 우승한 달의 총수입, 세전은 4억 3,500만 원 수준이 된다. 사람들이 한 달에 4억 하고 놀라는 달이 이런 달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곧바로 그럼 손에 쥐는 돈도 4억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 왜냐하면 우승한 달은 보통 세금 체감도 같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 원천 징수부터 보자. 국제대회 상금은 국가나 주최 측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상금을 주기 전에 일정 비율을 먼저 떼는 방식이다. 실제 적용 비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체감 구간을 만들기 위해 15%와 30%라는 두 가지 가정값을 놓고 생각해보자. 상금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15% 원천 징수는 2,400만 원이 먼저 빠지고 30% 원천 징수는 4,800만 원이 먼저 빠진다. 즉, 팬들이 상금 1억 6천이라고 생각한 금액은 실제 입금 단계에서 이미 수천만 원이 줄어든 상태로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온다. 그런데 진짜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해외에서 되었는데
한국에서 또 내라는 구간이 등장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주자 관점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정산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같은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고, 결과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신고, 방식, 공제, 비용 처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체감이 폭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외에서 원천 징수는 보통 상금에서 먼저 떼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정산은 상금뿐 아니라 인센티브, 광고, 기타 수익까지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면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우승한 달의 그림으로 돌아가자. 총수입 4억 500만 원이 찍힌 달이 있고 그 달에는 운영비도 따라 붙는다. 국제 투어를 다니는 달이라면 항공 숙박동행 스태프 치료장비 등으로 4원 정도가 나가는 달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을 제외한 체감 기반은 3억 9,500만 원 수준이 된다. 그리고 상금에서는 이미 해외 원천 징수로 800만 원이 빠져 들어왔다고 치자. 이 상태에서 연말 또는 다음 해 국내 정산에서 전체 소득이 종합적으로 잡히는 순간 늦은 구조에 따라 추가로 내는 금액이 크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실제 구조를 따져보기 전에 단순 체감으로 결론을 내린다. 해외에서도 떼고 한국에서도 또 떼네. 그래서 두 번 맞는 느낌이 들고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탄이라는 말이 항상 정확한 계산 결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폭탄은 대부분 체감이다. 돈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 있고 돈이 크게 빠져나가는 시점이 겹치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느낌은 폭탄처럼 온다. 특히 선수 수입은 월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평균으로 체감되지 않고 특정 시점에 몰려 체감될 수 있다. 우승이 몰리는 구간에서 인센티브가 켜지고 광고 정산이 들어오고 그 정산이 같은 분기나 같은 연도에 묶이는 순간 숫자는 갑자기 커진다. 그리고 팬들은 그 숫자를 캡처해 공유한다. 충격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자. 비시즌 혹은 출전이 적은 달이다. 비시즌의 수입 구조는 우승한 달과 완전히 다르다. 상금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고 성과 인센티브도 조건 달성이 아니라 조건 유지 구간으로 들어가거나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건 고정 계약과 콘텐츠다. 여기서 월 수입의 스케일은 갑자기 폭발이 아니라 유지가 된다. 비시즌 시나리오를 단순하게 잡아보자. 스폰서 고정 분할 지급이 3,500만 원. 소규모 콘텐츠나 이벤트가 500만 원 내외, 기타 지원이나 수당일 0만 원 안팎이라고 가정하면 세전 총 수입은 4,500만 물결 0만 원 구간에 놓일 수 있다. 이달에도 비용은 발생한다. 훈련비, 치료, 장비 등은 꾸준히 나간다. 하지만 해외 이동이 적으면 큰 폭의 원정 비용은 줄 수 있다. 결국 비시즌의 월 수입은 높게 찍히는 한당이 아니라 평균을 지키는 흐름이다. 이 차이가 바로 월 수입 추정치가 화제가 되는 이유다. 우승한 달은 4억대 구간이 열릴 수 있고 비시즌은 5천만 원대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다. 한 사람의 월 수입이 달에 따라 7배, 8배, 심지어 10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 일반적인 직장인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로 배드민턴 같은 국제 투어 종목의 현실이다. 성적이 곧 수입이고 성적은 달력에 의해 몰린다. 여기서 단독 보도처럼 보이게 만드는 진짜 디테일은 따로 있다. 사람들이 놓치는 변수, 바로 정산 타이밍이다. 실제로는 벌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돈이 있고 이번 달에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한 일로 생긴 돈도 있다. 대회 상금은 대회 직후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산이 지연되거나 단계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성과 인센티브는 분기반기와 말 조건 달성 후 일괄 지급되는 구조도 흔하다. 광고도 촬영은 했지만 지급은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팬들이 말하는 그 달에 번 돈과 실제 회계정산상 그 달에 잡히는 돈은 엇갈릴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체감은 보통 정산이 몰리는 시점에 터진다. 우승이 몰리고 인센티브가 켜지고 광고 지급이 들어오고 그게 같은 해에 몰리면 숫자가 한 번에 뛴다. 그리고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가장 크게 울린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우승한 달에는 상금과 인센티브가 겹쳐 월 수입이 크게 튈 수 있다. 비시즌에는 상금이 꺼지며 고정 계약 중심으로 내려온다. 해외에서는 원천 징수로 먼저 빠져 입금액 충격을 만들고 국내에서는 종합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체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폭탄이라고 말한다. 구조만 놓고 보면 그 체감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다만 마지막 한 줄은 꼭 남겨야 한다. 개인의 실제 세금 납부액은 거주성, 공제, 비용 처리, 소득 구성, 신고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의 숫자를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구조라면 이런 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안세영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안세영은 세계 정상급 구간에서 우승하는 달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이고 우승하는 달은 곧 월수입이 폭발하는 달이다. 동시에 그런 달은 원천 징수와 국내 정산이 겹치며 세금 체감도 크게 오는 달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팬들이 숫자에 놀라는 진짜 이유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파도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코트로 돌아간다. 성적이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숫자를 만든다. 그리고 숫자는 다시 관심을 부르고 관심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다음 달은 어떨까? 그 질문이 계속되는 한 안세영의 월 수입과 세금 이야기는 가십이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이 어디까지 커졌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